부산동 동아쌤입니다. 어쨌든 고2 학생이든 지금 옆에 있는 중2 학생이든 이제 수시랑 정시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수시는 다음번에 하고 자세하게 오늘은 정시 공부법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시로 보면 이제 수능 한 번 보고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수능 100%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교 같은 거 가면 내신, 수능, 그 다음에 면접, 자소서 다 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의대도 수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수능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정시인데 어떤 데는, 어떤 학교는 내신 플러스 정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참여는 해야 돼요. 면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시는 한 번만 보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재수생이 들어가면 어떨까? 재수생은 잘하지 않느냐, 유리하느냐? 그럼 당연히 유리하죠. 왜? 수시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정시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보면 완전히 실수하면 어떡해, 이렇게. 그날 시험 보는 거에 따라서 10점에서 20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멘탈 관리에 따라. 그러면 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수생하고 상관없을 만큼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학교 다니면서 고1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내신에서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야, 모의. 연습 시험이라고, 연습. 근데 1등으로 들어가든지 2등으로 들어가면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는 거는 배치고사로 주고, 요거는 특수반 들어갈 때 요 점수를 반영을 해요. 또 하나는 이거를 선생님 컴퓨터에 넣어놓고 얘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입시지도 할 때 써먹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3은 매달 보거든, 시험을. 모의 시험을. 근데 3월, 6월 달은 전국적으로 봐요. 나머지는 회사, 뭐 종로나 대성이나 메가나 이런 데서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3, 6, 9 이렇게 세 개를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금년도 내가 본 것도 하지만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도 시험 범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됐어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 기초지식 했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정시를 언제 할지 걱정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정시 시켜야지 둘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시를 하는 애들은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활동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막 대회나 스펙도 막 나가야 되고, 부모도 되게 바빠야 되고, 책도 엄청 많이 읽어야 되고, 봉사도 나가야 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수시는 어떤 애 하냐? 중학교 때까지 고등 공부를 다 끝내고 가는 애들은 수시해도 돼요. 왜? 이 수시 활동을 다 하고도 시험 봐갖고 등급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해주냐면, 너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이면 나중에 수시 하다가 수시보다 정시가 점수 더 잘 나오는데 정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 이렇게 애들이 갈등 타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도시 애들은 중학교 때도 과외도 하고 그래서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 있는 애들끼리 수시해가지고 막 집중해갖고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정시보다 이게 두 등급이 높으면, 이 차이가 두 등급이 이쪽이 높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5등급, 여기가 3등급, 이러면 정시각이에요. 한 등급이 높으면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같으면 당연히 수시각이지. 근데 이 두 등급이 홀랑 녹아버는, 여기는 3등급인데 정시는 1등급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도시 안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도 수시를 했겠죠. 수시. 처음에 수시를 하다가 이제 정시 준비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학 전부터 정시 준비하는 게 맞는 성향이 있고, 또 언제 보통 여름방학 때 되면 고민해요.
그 다음에 거의 고1 겨울방학 때 결정하는 빨리 결정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그러면 고2 첫 시험 보고, 중간 보고, 고2 겨울방학 보고, 여기서부터 정시 준비를 하면, 이거는 수시 공부하는 애들은, 너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정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고1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름방학 끝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 방학 동안 굉장히 보완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정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도 있고, 수시로 해서는 쫓아가서, 내신을 이것저것 쫓아가도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가 8, 7등급, 여기가 6등급이면, 여기서 아무리 2, 3등급 만들어도 좋은 대학을 못 가거든. 3년 내내 시험을 잘 봐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우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지. 근데 정시했을 때, 완전 노베이스 돼. 사탐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사 어떤 것도 공부하는데, 봐봐. 한국사로 고민해서 했죠. 근데 내가,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사 안 하고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흐름부터 알아야 되니까. 한국사 연표 만화 5권 보고, 카툰 한국사 7권짜리 있거든. 기초 3권, 심화 4권. 카툰 한국사 보고. 이거 보면서 프린트로 흐름에 대한 걸 쭈루루 정리해서 어느 정도 잡아줄 테니까. 흐름을 탄탄에 의해서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무슨 일 있고, 왜 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잖아. 이렇게 된 다음에 기출문제 한국사를 다 풀어요. 자, 한국사던 정시는 뭐라고? 수능은 유형이다. 몇 프로가 똑같다고? 70%의 유형이 똑같아요. 자, 유형이 똑같고, 유형은 당연히 70%가 아니라 90% 똑같아요. 내용도 70%가 같다고. 그럼 내용이 똑같냐? 그 부분에서 나온다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범위의 70%가 똑같아.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공부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유형 파악하는 거야, 유형. 그럼 유형 파악하려면 뭘 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유형 파악하면. 그래서 기출 문제를 봐야 된다고,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 그랬더니, 수능 기출, 나 실력 없어서 이해 못해요.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자이 스토리하고 마더텅이거든? 두 개, 수능 기출 문제 이 두 개를 많이 봐. 마더텅은 설명이 굉장히 자세해. 해설이. 자, 문제가 이만큼이면 해설이 더 두꺼워. 그러니까 해설을 다 읽고, 모르는 걸 계속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이걸 못 풀더라도, 무슨 문제가 수능에는 나오는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구나. 내가 모르는 건 뭘구나. 이걸 알아야 돼. 마더텅은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고, 자이 스토리는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 근데 둘 다 보는 건 존나해. 어차피 정시하면. 자이 스토리 한번 보고, 마더텅 한번 보고, 자이 스토리에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아, 수능 기출은. 근데 편집이 다르면 좀 다 느낌이 다르고. 어차피 한번 공부를 했어. 그럼 마더텅은 굉장히 밑줄 치면서 공부하고, 요점 정리하면서. 자이 스토리는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된다고? 70%의 기출. 자, 이거는 시험 공부야. 유형을 알고 뭐가 나올지 범위를 확장해서 딱 공부를 하는 게 시험 공부야.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험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 시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야. 객관식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올 객관식이야. 그 수학 몇 개 빼놓고는. 그러니까 객관식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공부하는 거야. 됐어요? 내신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내는 거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베이스, 완전 노베이스인 한 7등급, 8등급
더 노베이스 같아, 이 학생은. 근데 7, 8등급인 학생한테 이 기출문제, 수두 기출문제, 마라톤 다, 자유스토리 다 읽게 했어. 몇 번? 7번. 한 번 읽고 이 문제 알겠다 하면 동그라미 하나. 두 번 읽고 알면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별표하고 4번째면 4, 5, 6, 7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해설 읽고, 문제도 보고 해설 읽고, 문제도 보고 해설 읽고, 이렇게 해서 7번 읽었다고. 그런 다음에 또 마라탕 7번 읽고, 그 다음에 자유스토리 풀어보라고 했지. 이거를 샤프로 7번 읽고, 오래 걸려요, 7번 읽는데도. 3달? 3달? 4달? 3달, 4달 걸려요. 마라톤. 그래서 이거 풀면서 해설 자세히 또 보라고 했어요. 또 3달, 4달 걸려요. 왜 이렇게 해요? 70%가 같아. 이거 다 맞추면 4등급, 3등급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 이렇게 되니까, 쌤, 기초가 있어야, 이렇게. 기초가 있어야 수능 기출을 보고 이해를 하죠. 맞아.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이제 너는.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애들은 이 과정을 못해. 진짜 중요한 뭐라고? 제일 끝과정으로 해서 거꾸로 가야 돼, 이렇게. 이걸 확정 짓고 나가야 돼. 근데 너는 뭐라고? 기본책을 할 수가 있는 기본책. 기본책하고 기본서 전에 뭐가 있냐면 기초책이 있어, 기초책. 기초책이 뭐예요? 각 학년의 수학 공식. 맞아? 그 다음에 계산력. 맞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중등에 있는 이론. 이게 된 다음에 기본서. 그럼 이건 무슨 책이야? 국어 개념교과. 기초책. 그 다음에 기본서 들어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본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유형서. 유형서 다음에 뭐라고? 고난도. 그 다음에 뭐라고? 수특과 수완.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에 수능 기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급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런 수도로 가야 돼, 일반적인 애들은. 근데 급한 애들은 수능 기출을 못하. 왜? 이게 시험이잖아. 그 다음에 수특과 수완. 그 다음에 이건 할 능력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렇게 기본서로 가. 그런 다음에 능력이 있으니까 유형서는 수특 수완하고 수능으로 끝나고 그냥 고난도로 가는 거. 이렇게밖에 못해요. 1, 2, 3, 4.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1등급 턱걸이까지는 가는데 1등급까지는 가고 운 좋으면 1등급에서 100점 사이가 인서울이거든요. 1등급 들어가면 여기가 인서울이에요. 요거는 힘들어. 왜? 요걸 안 해서. 요걸 안 하면 유형설을 안 하면 여기서 구멍 나고, 이걸 안 하면 이 위에 거에서 구멍 나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요 학생은 수능 개념 한국사 보는 그랬잖아요. 그럼 봐도 상관없어. 근데 힘들자. 공부하려면 힘들잖아, 한국사.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흐름호 3개, 4개 해서, 너도 여기서 수능 개념 한국사. 그 다음 뭐라고? 수능 기출. 이렇게 하면 되죠? 한국사 됐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해가지고 자꾸 힘들고 그러니까 뭘 해준다고요? 요걸 하는 거야. 연표 한국사 만화 5권짜리. 응? 카툰 한국사 만화 7권짜리.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물렁물렁해지죠? 그럼 공부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이 왼쪽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쪽은 언제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계속 꾸준하게.
근데 이걸 중학교 때 땡겨서 하면 대박이고, 그럼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한 문제풀이만 하면 되고. 됐어요? 또 여기서 보면, 지금 2022년이면, 입시가 2021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2021 수능 특강 이렇게 나와요. 입학년도로 써주는 거야, 항상. 2021 모의고사야. 수능이 2021 수능이야. 2021 입학을 위한 수능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022가 나오면 이때 나왔던 내용은 이때 안 나와요. 이게 수능 교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나왔던 내용이 이때 안 나온다고. 다르다고, 매년. 그런데 수능 교재에서 국어하고 영어는 무조건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지문이 주제가 70%가 같아요. 그러면 이 70%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30%에서 변별력이 있더라도 빨리 풀죠? 속도 문제 때문에 사야 돼요. 아, 그럼 금년도에 나온 이 국어가, 수능 국어가, 영어가 내년에 똑같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능 개념, 뭐 개념 자체는 상관없어. 개념은 기초를 익히는 게. 이 개념은 뭐야, 수능 개념? 이 학생은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잖아, 개념, 기초 개념. 개념하고, 기본서 할 시간 없을 거야, 그러면. 기본서 대신에 이걸 하는 거잖아. 그지? 선택이. 기본서 대신에 이걸 한 다음에 선택이.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고, 그 다음 수능 기출을 하고, 모의고사 조금 풀어보다가 시험 보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개념서 뭐뭐 봐야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산계 강성태 영문법은 수능에서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이거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근데 이걸 모르면 독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봐야 돼. 희한하지. 그러니까 어법은 하나밖에 없어, 정시에는. 내신에는 50%가 넘어, 고등학교에서. 그럼 너 어떻게 할려? 영문법. 할려, 안 할려? 해야 돼. 어떤 책을 하나 사서 30번 읽으면 영문법 기초 잡혀. 영문법 기초는 뭐라고? 어떤 책을 하나 사서 30번 읽으면 영문법 기초 잡혀. 영문법 책을 하나 사서 몇 번? 30번. 그럼 너 무슨 책으로 할려? 무슨 책으로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사와. 그런데 그거 녹화해줄게. 어떻게 공부하나? 안 할 거야? 자, 정시는 한 문제 나오는데 내신은 50% 나와, 어법이. 할 거야, 안 할게요? 한 권짜리 영문법 책을 사서 그걸 30번 읽으면 된다고. 지금, 그럼 고등학교 때 영어가 50%가 해결돼. 어떻게 하려? 나머지 50%는 다 단어야. 진짜야. 응? 사볼게요? 안 살게요? 안 사면 안 해도 되고. 안 살 거야? 안 살 거면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영어는 뭐, 이게 한국사고, 국사. 영어는 뭐라 그랬어? 어법은 하나라고, 문법은.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수능에 나오는 문법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16시간이면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저 8시간에 끝내줄게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 4시간만 두라고. 진짜 가능해. 하루 만에. 수능에 나오는 어법만 해주는데 4시간에 다 해주시고 애들이 맞더라고. 3등급 애들이 1등급 되더라고. 한 문제 맞추더라고. 됐어? 나오는 것만 나오네. 근데 내신에는 뭐라고?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법 해야 돼. 내신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고 이 50% 이상 되는 어법으로 해야, 문법으로 해야, 어느 정도 해야. 그럼 이 문법이 내신 시험을 위한 문법도 있지만 독해를 위한 문법이 또 있어. 독해의 필수적인 문법은 한두 달만 하면 돼, 또. 실제로. 그러면 이게 뭐라고? 문장 독해의 속도를 내서 독해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한 다음에 뭐라고? 속도를 내서 독해를 많이 한 다음에 단어만 계속 읽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어장이 있으면 이 단어장에 있는 문장을 계속 해석해. 그래서 끝까지 빙빙빙빙빙 돌아.
이게 모의고사 풀듯이 하면 80분에 한 300문장 정도씩 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60분 읽으면 3, 40, 단어장 있는 거 3, 40장, 50장 정도씩 독해하고 나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걸 삘삘삘삘삘 해서 20번 읽은 다음에 외우는 거야. 그럼 잘 외워져. 영단어장 외우는 법 알겠어요? 응? 자, 국어에서는 여기 독해의 기술 여기 나오잖아. 독해의 기술. 국어의 기술, 독해의 기술, 떠먹는 국어 영문법, 떠먹는 국어 문법, 국어. 국어의 기술, 독해의 기술, 떠먹는 국어. 이거 독해의 기술은 비문학이고, 떠먹는 국어는 문법이고, 여기에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지만, 그 다음에 윤혜정의 나비효과는 문학 개념이고, 요게 뭐라고? 기초책, 기초 개념책. 그제? 넌 중학교에서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비문학도 여기는 있고 여기 문학도 있죠. 떠먹는 국어 하나 국어 개념 될 거 한 다음에 나중에 뭐만 더 사면 돼? 떠먹는 국어 하나 거기다. 떠먹는 국어 솔트북스. 떠먹는 국어 문법 책 공부하는 방법 갖고 유튜브에 찍었어. 중3에서 하고 있어 지금. 자, 이걸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수능 기출해도 돼요. 정시는. 근데 뭐가 어려울 뿐이에요? 단어가 어려워 조금. 그 다음에 문학 내용을 안 배웠었고 바로 하면 비문학에 거기에 과학, 사회 이런 배경 지식이 없고 그렇지만 풀 수 있어 안 배웠어도. 왜? 수능 기출을 이걸 안 배웠는데도 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만큼의 내용을 배우면 수능이 이만큼으로 출제돼. 이게 반 이상은 안 되고 한 30% 되게.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요거를 접근해서 중요한 요점으로 적용해서 1대1 대응. 1대1 20글자 빨리 찾기 게임을 잘하느냐 이거야 수능국어는.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능국어는 똑똑한 애들은 고1한테도 고3 거를 하라고 해. 그럼 점수가 85점대 나와. 그러면 고1 거를 만점 나와. 이해돼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 조금 약간 모자란다 그러면 이 고2 걸로 풀으라고 그래. 근데 애가 떨어진다 그럼 고1 걸로 하라고 그래. 수준이 다 똑같은데 요 수준이 단어 수준만 높고 유형은 다 똑같아서 이걸로 연습하면 이때 점수가 잘 나와. 연습 점수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내가 뭐라 그랬어? 수능 기출 다 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수능 기출 다 해버려. 고1 때부터.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 시험 범위에 포함돼 나중에. 이해돼?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요 세 개를 다 하고 수능 기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공부할 방법이 난무해. 그래서 틀린 거 이걸 틀린 걸 써오면 이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네가 써오면 내가 다 고쳐주고 이 정답에는 3번이 정답인데 이 정답에 해설에 있는 단어 몇 개 써주면 이걸 가지고 재구성해서 다시 설명해줘. 이해됐어요? 이건 국어, 영어, 한국사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인강으로 봐. 국어의 기술 인강, 떠먹는 국어 인강, 나비효과 인강, 그럼 2년 걸려. 그러니까 정시를 공부하든 내신을 공부하든 인강의 원칙이 뭔지 알아요? 책자를 다 본 다음에 2배속으로 당연히 보다가 내가 모르는 것만 정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2배속으로 당연히 보는 게 아니라 책자를 다 본 다음에 아는 부분은 팍팍 건너뛰고 조금 봐야겠다 그러는 부분은 2배속으로 보고 이거 좀 어렵다 그럼 그때 천천히 보고 이렇게 3단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책자를 보게 되면 책자를 일주일 내내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세 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강을 천천히 하나씩 맞춰두면 좋아. 누구는 좋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의 기술 이거 책으로만 읽어야 돼. 국어의 기술 뭐라고요? 응? 따먹는 국어 문법, 그죠? 응?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다 책으로만 보는. 근데 이걸 보면 10점 정도 왜 근거 맑게 알아듣는 해설을 봤을 때 해설에 나온 이론의 엑기스야 이게. 근데 구구단이야 구구단. 근데 구구단 잘한다고 수학을 1등 맞아? 아 그런 거야 구구단. 국어의 구구단. 영어 강성태 문법은 좀 아깝고 그냥 한두 번, 두 번 정도 읽고 버리는 거지. 근데 수능 개념 요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비 효과, 수능 개념의 나비 효과 이런 거거든. 이런데 다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한국사 요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어렵겠지 저거.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지금 이 밑에 거 하면 이 위에 거는 할 방법이 없겠지, 지금. 이 학생은. 또 영어도 문법 뜬금없이 지금 문법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그 정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또, 이 학생이 9등급이면 국영수 올인해봐야 9등급이 8등급 되면 느낌이 없잖아. 가면 안 돼. 당연히 국영수 준비하지. 근데 사탐을 하면서 뭐 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그럼 뭐라고? 시험에 총점이 높아지는 방법으로 해야 돼. 뭐 할 때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 탐구잖아. 그래서 5월 겨울방학 고2잖아, 지금. 5월 여름방학에 국영수 모두 공부하는데, 뭐, 겨울방학에 사탐하라고 하는데,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요번 겨울방학에 1등급을 끌어올려야 돼. 겨울방학에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1등급 만들어야 돼.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국사를 쭉 해서 1등급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벌써 3개가 1등급이네. 왜? 사탐 하나에 작정하고 하면 방학에 하나 6등급, 7등급이 2, 3등급 돼. 이것도 작정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점 맞는데 사탐 이건 6개월 걸리고 6개월 아니 3개월. 만점 맞는 데는 6개월이다. 만점 맞는 데는 미안. 그치? 만점 맞는 데는 뭐라고? 사탐 3개월 아니니까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 1등급 만들고 겨울방학에 하나 1등급 만들고 겨울방학까지 탐구 1등급 만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자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인데 수학은 끝까지 해야 돼. 맞아? 이건 수학이야. 그 다음 뭘 끝까지 해야 돼? 영어도 꾸준하게 요거에 덧 붙여서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덧 붙여서 끝까지 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뭐야? 수학 영어 다음에 국어 어려우니까 연습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축 맞아? 그 다음 뭐 있어? 한국사잖아. 한국사. 한국사는 이게 지금 고2고 이게 고2고 이게 고3 시험이면 이게 고2고 고3이면 한국사는 이 정도까지는 1등급 돼야 돼. 그러면 탐구 2개밖에 없잖아. 탐구. 여름방학 때 하나 1등급 만들고 겨울방학 지나서 3월 모의고사까지 1등급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시기 되면 탐구 하나 1등급 있지. 그러면 이때 뭐해? 아, 나 이제 공부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생기고. 안 그래? 어? 네. 공부 습관도 생기고. 그러면 3월 모의고사쯤 되면 1등급 2개 생기고. 그죠? 아니다. 이렇게. 3월, 겨울방학 지나서. 그런 다음에 한 6월 모의고사 되면 탐구까지 111 3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국어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여기서 3 정도 나오겠지. 2, 3. 그 다음에 영어 어느 정도 뭐 2, 3 찍으면 수학이 끝까지 해야죠. 이때. 그럼 수학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수학 점수에 따라서 영어가 2등급이고 국어가 2등급이야. 그렇지. 한국사가 2등급이지만 국어를 만약에 1등급 맞으면 수학에 따라 서울대도 가.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한다고 쳐봐. 나중에 한다고 치면 이때도 다 6등급 이때도 다 6등급 이때도 다 5등급 1등급 2등급이 하나도 없어. 자신감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쉽고 잘하는 것부터 하는 거야. 응? 한 과목만 하면 빨리 진료하는 성격이라 또 왜 한 과목만 하냐? 당연히 수학은 매일 해야 되고 영어도 매일 해야 되고 국어도 매일 해야 되고 그지? 어? 수학, 영어, 국어 매일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탐구 한 과목을 집중해서 끝내고 이걸 꾸준하게 조금씩 하면서 또 한 과목 해서 끝내고. 근데 막 수학, 영어, 국어 뭐야? 한국사도 꾸준하게 해야 돼. 한국사. 이 국사는 주말만. 그러면 국영수를 세트로 붙어가지고 맨날 얘는 아침 먹으면 밥 먹고 국영수, 밥 먹고 국영수, 밥 먹고 국영수 해야지. 그지? 근데 밥 먹고 국영수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밥 먹고 국영수.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거를 하나를 빼고 여기다가 탐구를 하든지 여기다 탐구를 하든지 여기다 탐구를 하든지 해서 탐구를 하나씩 해놨어요. 순서를. 탐구. 1번 탐구 해야 되고 그치? 이 과목이 끝나면 2번 탐구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사 집중해서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수학을 계속 하는 거지. 이걸 한 다음에 일정 점수를 올린 다음에 유지를 하는 거지. 이것도. 이해됐어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수학학원 다닌대. 완벽히 이해해준대. 그치, 완벽히 이해해주면 뭐가 뭐야? 완벽히 했어. 그럼 진도가 빨리 못 나간다는 거지. 영어학원 다닌대. 근데 초일 수준이래. 그러면 학원에서 완벽히 안 돼. 그러면 이 영어학원 다니면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수학도 엄청 오래. 각오해야지 뭐. 이걸 할 수 없어. 옵션을 이렇게 두고. 근데 기초를 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해야 된다고 수학 상을 하고 수학 하를 해. 상하는 수학이 수능이 안 나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안 할 수가 없네. 왜? 수한, 수투를 푸는데 상하를 모르면 안 풀리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근데 학원에서는 기초해야 된다고 이거 나가. 수능은 이거 나오고. 이거 뭐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거만 시간 쓰면 나중에는 못해. 그런 상황에서 참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국어는 내가 이게 영상 있어. 이렇게 영상. 고3 아이들이 본 영상 뭐 너도 이거 봐야 돼. 여기서 골라서 등급이 왜 정치되는가, 평가하는 의도는 뭔가, 유형은 어떻게 보는가, 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가,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가, 이거 다 써 있어. 됐어요? 자, 영어는 내가 이제 추천 파일 거기에 보면 영문법 있어. 몇 명이 하는 거. 그것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외우고, 독해하는데, 영단어장 외워야 되고, 영단어장 외우고, 권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 기출비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분석서가 있어. 모의고사 분석하고. 분석 노트. 몇 년도 모의고사 분석 노트.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런 거를 한 20개 정도. 며칠쯤 공부하면 문법 끝나. 내신 문법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걸 보면 이 분석을 해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푸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거부터 권장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초1이라며. 내가 초1부터 쭈르륵 해갖고 지금 중3코까지는 거의 다 찍었고, 100%. 고1, 고2, 고3을 막 6개월치, 1년치 해갖고 듬성듬성 찍었는데, 요거를 지금 찍고 있어. 중2 학생하고. 수상부터. 한 단어씩. 수상, 수하, 수한, 수투, 미정, 이렇게 다 찍을 거야. 이 공식 개념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문제풀이까지 해야 돼. 수능 기준 보고. 최소한 이건 다 봐야 돼. 노트 정리하고. 그게 훨씬 빨라. 고3 애들이 물어볼 때, 딱 물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직각이에요? 원의 접선에서 중심을 직각이야. 중학교 때 배우는데, 고등 문제에 나오면, 그걸 확 떠올려야 돼. 이해돼? 퍼펙트하게 이해하고 여러 번 봐야 된다고, 공식이. 국영수. 사회탐구는 문과 같지? 그제?
문과 같냐, 이과 같냐, 얘? 안 나오네, 그제? 탐구, 사탐이나 과탐이나, 탐구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1등급에서 감점형이니까, 실제로 요거의 비중은 240점 정도 돼요. 아니, 국어가 아니라, 수학의 변수는 240점. 요거는 뭐라고? 145점. 220점 정도. 이거는 145점 정도. 왜 그러냐면 원점수가 100점인데 이 100점에다 표준 점수라고 그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똑같이 90점이면 110점이고 100점이면 145점이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길어서. 요게 길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하면 145점 정도가 되고 여기다가 끝나는데 그거는 수학은 과중치를 해요. 1.5배. 학교마다. 이 점수에다 1.5배를 준다고. 그래서 수학은 220점이야. 국어는 145점이고. 영어는 한 등급의 차이가 한 2점, 1점 이 정도밖에 안 나. 한국사도 한 등급 한 개 떨어지면 2점 이렇게 차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으면 이거 몇 점이요? 한 8점이지. 이거 뭐 한 두 등급씩 떨어져도 그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차이 많이 나는지 알겠어요? 네? 국어 한 문제 이거 두 등급씩이잖아. 요거는 이게 50점, 이게 50점 해갖고 곱하기 원점수 100점이 하면 여기다 0.8을 해요, 거의. 그럼 80점. 비율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공부 시간도 실제적으로 이 수학을 예를 들어서 6시간 하면 국어 2시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6시간, 2시간, 영어 1시간 반, 1.5시간. 왜? 단어 외우고 그래야 되니까. 그죠?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3시간이 되면 뭐라고요? 6시간, 3시간, 6, 7, 8, 9, 10, 11.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시간 했어. 12, 13.5. 한 15시간, 13시간 정도 공부하면 매일 국영수학을 할 수 있다는. 됐어요? 자, 그 다음 한국사는 뭐라고요? 권장하는 게 만화책으로 흐름을 잡고 전체 흐름이 또렷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연표 중심으로 연표에다 꾸준하게 정리하고 흐름을 틀린 문제를 연표에다 꾸준하게 정리하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자, 이걸 답변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시간이 없으면 기출문제를 10회독 한다고 그러는데 10번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10회독 한대. 10회독이 뭐냐? 동화쌤 10회독 상세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10회독. 이걸 10번 봐야 이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게 떠오르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떨어져. 왜? 객관식이잖아. 그러면 돼. 이해됐어요? 자, 뭐 이 학생 대답은 그렇고.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돼? 국어에 여기에 기초 해도 되잖아. 시간 되잖아. 수학에 여기에 기본 공식 계속 쓰고 정리하고 읽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영어에 여기에 기본 문법 하고 영단어 암기법 훈련 해도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어쨌든 탐구해야 되니까 탐탐 공부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한국사 흐름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정시 공부를 하면 그럼 내신에는 어떻게 도움되냐? 이 기본서를 보는데 내신으로 이건 외웠는데 선생님이 알려줘서 요 시험 문제에 이 기본 이론을 알아야 푸는 게 나오죠 항상. 에? 그죠? 그 내신 공부를 다 했는데도 틀리는 거 이걸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야. 선별력으로. 됐어요? 자, 수학도 학원에서 나가고 알겠는데 그 지나간 공식 계속 읽으면 도움돼 안 돼요? 나중에 생각나라고. 자, 영어도 요거 영어 단어장 외우는 법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문법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하잖아.
이거 중학교 때 이거를 해야 돼. 기초를 빨리 해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형을 들어가든 실력을 들어가지. 그지? 애들이 맨날 유형하고 실력할 때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봐, 기초. 이거 뭐예요? 모르겠다고. 이게 흐름을 잡아야 나중에 내신 때 흐름 잡힌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외워갖고 시험을 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너는 해주는 거야. 이 학생은 이렇게 기초를 중심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죠? 어쨌든, 현재 이 사람, 그지? 이 사람.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 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정시 공부를 딱, 이렇게 잡고, 정시 공부를 잡고, 그 위에다가 수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정시의 기본 이론은 수시 정시에 다 들어가. 그지? 그래서 수시 공부하면서 애들이 파. 근데 정시는 또 정시 방법이 있어. 수시하고 정시는 또 다르니까. 다음에 그러면 이건 정시 중심으로 얘기했죠. 수시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 정시를 이렇게 합쳐서 얘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정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겠죠? 네.